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중국은 탄도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유격하기 위한 요격기술 실증 실험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실시한 실험은 탄도미사일 요격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미드코스 페이즈에서의 요격에 필요한 기술의 실증 실험으로 과거에 4차례 실시되었고 이번이 모두 5번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일절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주요 탄도미사일 추적시설이 산시성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과 지난 5일 중국 북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미사일 발사 동영상이 등장했고 미 공군의 탄도미사일 정보 수집기인 RC-135S 코브라볼이 이번 주 초에 미확인 미사일이 우리나라의 서해를 향해 발사했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번 실증 실험은 산시성의 위성 발사센터에서 우리나라의 서해를 향해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이 개발 중인 요격 기술은 미국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에도 적용된 키네틱 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평론가 숭충핑은 중국이 개발 중인 탄도탄 요격 기술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목표를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은 여러 차례의 실증 실험을 통해 키네틱 킬에 관한 기술이 성숙 단계에 들어갔다고 했으며 요격 성공률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중국이 미드코스 페이즈에서의 탄도탄 요격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은 미국과 인도가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한국과 일본에서 새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반의 극초음속 무기를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이 조만간 다층식 미사일 방어망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이 모방하고 있는 미국의 요격 미사일인 SM-3 요격 기술은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전용 요격 미사일로서 미국 미사일 방어국 주도로 레이시온이 개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가장 잘 나가는 체계이며 사거리와 요격 고도 또한 우주 공간까지 뻗어나가는 만큼 커버리지가 매우 넓고 최신 블록 2A 버전은 ICBM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궤도상에서 고장나거나 수명을 다한 위성을 파괴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3는 고체 부스터와 2단 로켓 엔진을 장착해 사정거리를 늘릴 예정이었던 SM-2 블록4를 기반으로 SM-2 블록4를 3단 로켓으로 확대해서 지구 저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위성 발사용 로켓처럼 고체 부스터에서 1단과 2단 페어링과 3단 그리고 키네틱 탄두 순으로 잇따라 분리된 후 탄두의 적외선 센서가 탄도탄을 찾아 운동 에너지로 직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때 탄두는 측방에 탑재된 가스 분사구로 자세 제어를 하면서 목표까지 날아갑니다. 직격 비행체는 영어로는 킬 비이클이라 부르는 부분이며 실제로 적 탄도탄에 날아가서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탐색기와 유도 조종 컴퓨터 그리고 궤도 및 자세 제어용 로켓인 DACS만 들어있습니다. 즉 폭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의 운동 에너지로 표적을 파괴하는 방식이어서 이 부분을 운동 에너지 탄두, 영어로는 키네틱 탄두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대형으로 개발되던 직격 비행체 시스템에 비해 함상에서 운용하기 위해 크기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더불어 작년 11월에는 미국 미사일 방어국이 SM-3 블록2A의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전에 개발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SM-3 블록1A는 탄도미사일이 우주 공간에서 관성 비행 중인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지만 도달 고도의 관계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요격 능력만 갖추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전혀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대응한 SM-3 블록1B를 개발하고 미국과 일본 공동으로 미사일 본체의 직경을 34cm에서 53cm로 대형화한 SM-3 블록2A를 개발함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고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 성공으로 SM-3 블록2A는 북한의 ICBM 요격에 필요한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지만 지난 2019년 10월에 북한이 발표한 신형 ICBM은 다탄두형으로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ICBM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극초음속 활공체의 등장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전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이 개발에 성공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시키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격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은 낙하 속도가 극초음속에 달하지만
발사에서 착탄까지의 코스가 단순하다는 결점이 있고, 순항미사일은 항공기와 같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결점 때문에 둘 다 요격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탄도미사일의 급초음속과 순항미사일의 기동성을 겸비한 것이 급초음속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급초음속 무기를 요격하기 힘들까요? 우선 급초음속 무기를 요격시키기 위해서는 급초음속 무기를 탐지해야 하지만 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초음속 무기에는 크게 HGV라고 불리는 급초음속 활공체와 HCM이라고 불리는 급초음속 순항미사일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 고도 100km 이상에 도달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보다 감지하기 어렵고, 탄도미사일의 탐지를 지상 기반 센서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우주 기반의 센서를 가진 나라보다 대응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주 기반 센서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급초음속 무기를 탐지할 수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의 대답은 노입니다. 원래 우주 기반의 센서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시스템으로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급초음속 무기를 탐색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상 베이스의 센서보다 우주 베이스의 센서가 목표에 가깝고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급초음속 무기에 대응한 센서만 개발되면 지상 베이스의 센서보다 빨리 급초음속 무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 센서의 실용화에 얼마의 시간과 자금이 필요할지는 의문입니다. 미국도 이제서야 우주 기반 센서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미국의 요격 기술을 모방해서 주변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시키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 발 더 나아가 급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작년 6월 10일에 발표한 급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에서 우리 군도 급초음속 무기체계의 개발과 관련해서 2000년부터 산학공동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이퍼 퓨전형 급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실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각종 관련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2018년부터 마하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급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급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시에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급초음속 무기 실험 금지와 같은 새로운 국제무기 통제 협정이 논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및 국제군사안보 질서에서 우위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군도 급초음속 무기 관련 대응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작년 6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최근 한반도와 세계 안보 상황은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항모와 신형 이지스함과 급초음속 무기, 우주 광학 위성 등 첨단 전략 자산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고 급초음속 무기를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급초음속 무기는 속도가 빠르고 저고도 비행의 회피 기동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한 핵무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부는 중동에서 발을 빼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부는 작년 7월에 웹사이트에 올린 미사일 방어는 강대국 파워 경쟁의 일부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중국인들은 군사적 야망에서 미사일 방어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중국을 견제할 사거리 3,000km에서 5,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에게 자체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것이 오히려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미국의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계획과 한국의 중거리 탄도탄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10년 이상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언제 실용화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반의 급초음속 무기는 중국의 신경을 계속해서 건드릴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